안녕하세요, 부천입니다. 최근에 현금 이출금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 저도 근래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갔다가 알게 된 내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뽑으려고 은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 직원들이 엄청나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묻고 그 다음 여러가지 문진표도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현금을 뽑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뽑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금 인출을 하면 과연 국세청이 어떻게 아는지랑, 그 다음에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작년 9월에 발표돼서 변경된 내용인데, 그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뽑는다고 해서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이상이면 보고가 되냐면 1,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는데, 자, 이거는 모든 현금의 입출금 포함입니다. 즉, 입금이 1,000만 원이 넘어도 보고가 되고 출금이 1,000만 원이 넘어도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부 다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가는 일부 거래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금융위원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해서 코리아 FIU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이쪽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 시스템에서 법 집행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이상 돈을 인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달받는 기관이 듣기만 해도 무서운 곳들인데, 검찰청과 경찰청, 그 다음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 다음 행정안전부까지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해당 시스템에서 분석해서 의심거래로 보일 경우는 바로 법 집행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세청으로 가장 많이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법 집행기관으로 전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3,0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추징세액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 아마 국세청으로 들어간 거겠죠. 그 다음에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 업무 활용에 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6,000명 정도한테 현금 징수를 했고 그 금액만 5천억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여기 현 시스템에 따라서 전부 다 보고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옛날에는 얼마부터였냐면 이게 처음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5,000만 원 이상이고 2008년도에는 3,000만 원, 2010년도에는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이제 1,000만 원으로 내려온 거죠. 원래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 금액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보면 금액은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이 보이스피싱 방지와 탈세 목적인 거죠. 그러면 현금 입출금은 보고되는 것 같은데, 계좌이체는 어떻게 되냐면 계좌이체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통장의 내역이 전부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하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현금 무통장 입금이랑 송금도 1,0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다 전달이 되고, 이 수표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는 1,000만 원이 넘으면 보고가 간다고 합니다. 단 출금하는 것은 보고가 안 되고, 그 다음 ATM기로 여러분들이 출금하는 것도 전부 다 조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현금이 오가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1,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위원회로 보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상황을 보면, 같은 은행에서 ATM기랑 은행 거래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이거는 보고된다라고 합니다. 즉 ATM기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제 은행 가서 다시 9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합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입금이랑 출금 금액은 별도입니다. 즉 입금 900만 원을 하고 출금을 900만 원을 하면 통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1000만 원이 넘으면 통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은행에서 각각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는 또 통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800만 원을 찾고 신한은행에서 800만 원을 찾으면 통보가 안 되는 거죠. 즉 은행끼리의 거래 금액은 합산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800만 원씩 찾는다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뭐 900만 원, 999만 원도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찾는다면 아마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보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맨날 900만 원씩 현금 인출된 금액을 은행 직원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창구로 가면. 그래서 그 창구 직원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아마 바로 보고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입출금 관련해서 바뀐 내용이 있는데 먼저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500만 원 미만이면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라면 문진표를 작성해야 됐었습니다. 그 문진표는 오른쪽에 보이는 문진표인데 대부분 질문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 금융거래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역이 있는지, 다음 저금리나 정부 지원 자금 관련해서 문자 내용 받은 게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한 뒤에 돈을 줬던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이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영업점 책임자랑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발표된 내용인데, 자, 고액 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 그 다음 피해 예방사항 등 최종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하고, 그 다음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냐면 2021년 기준으로 3만 건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문자로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내용이 오는데, 최근에 왔던 그럴싸한 보이스피싱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요즘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대출을 대안해준다 그러고 현금을 요구하는 문자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시대 상황이랑 또 맞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를 제대로 모르고 접근하면 정말 깜빡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되고, 이제 검찰에 사칭해서 뭐 돈을 뽑아와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보이스피싱 사고를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맞춤형 문진표라고 했는데 40대에서 50대 남성 문진표와 그 다음 60대 이상 여성의 문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남성 같은 경우는 1순위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출 상한을 받고 상한 영수증을 주겠다고 현금 받으러 온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제가 볼 때 최근에는 이게 가장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 다음 그 이외에 뭐 의심스러운 앱이나 검찰, 경찰, 그 다음 해외 결제, 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상한 번호로 해외에서 배송된 택배가 있는데 이게 주소지가 안 맞아서 해외에 묶여 있다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링크가 있어서 여기에 주소를 새로 기입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제가 이 문자를 받을 당시 저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 내역이 있어서 이거를 누르려고 하다가 여기 적힌 번호를 보고 바로 삭제를 했는데 번호가 상당히 이상한 번호들이 적혀 있어요. 엄청나게 긴 번호들이 적혀 있어서 지금 이런 문자들이 내 상황이랑 맞으면 정말 깜빡 속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휴대폰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그 다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1번으로 어떤 게 있냐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으로 연락을 받아 납치했다며 범인이 현금 출금을 진행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죠. 확실히 60대 이상 여성이면 대부분 어머니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바로 달려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1번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 신고 지침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와서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면 옛날이었으면 어르고 달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바로 경찰 신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지침에 따라 바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번 년부터는 현금을 뽑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국세청으로 계속 보고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국세청에서도 요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신 것처럼 기와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이 발생돼서 이제 정보를 보내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세무조사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해당 통보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으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발송문을 받으면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부동산 쪽으로 가져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 요청이죠. 그래서 현금 입금 관련해서 현금 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소명서를 내라 그러고, 만약 최근에 여러분들이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이 현금이 어디서 나는지. 그럴 때는 1차적으로 가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명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소명 못하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금 입출금 때문에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내 돈인데 내가 찾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서 현금 입출금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사유를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찾으러 은행에 가시려면 내 돈을 내가 찾는 거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준비해 가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